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도 우리 지역으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겠고 습도까지 높아 불쾌감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우리 지역으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3도를 넘어가면서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도 25도를 넘어가면서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불쾌감마저 무척 크겠습니다.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1도, 영덕과 경주가 34도, 포항이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은 가운데 무더운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정부의 추경 예산안 심사가 6월 국회에서도 성과 없이 종료되자 지역 정치권도 공방입니다. 포항 민심을 대변해야 할 지역 정치권마저 자칫 정쟁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특별법과 추경 예산안 처리가 기대됐던 6월 임시국회가 지난 20일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민주당은 일부 야당이 목리를 부렸다고 비판하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완전한 추경 예산안을 제시한 채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포항남 울릉위원장은 한국당이 정부 발목 잡기 하느라 민생을 차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추경 처리를 연계해서 무산시킨 것은 포항 시민들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건 정작 민주당이라며 선거용 시비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일정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틀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가 무산된 상태고요. 지금 이번 주에 다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민주당도 지진특별법안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아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기 충분하고 한국당도 포항 시민만 생각해 조건 없는 추경 처리와 예산 증액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상대를 자극하거나 비방하는 언쟁을 삼가해 왔습니다. 각종 집회에서도 한국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등 합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지역 정치인들도 공방에 가세해 특별법 제정과 추경 통과는 기약 없는 염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어제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 기자회견에서 지진특별법 통과와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도 농해수위에서 산자위로 옮기고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6조 7천억 원 추경 중 1.7%인 1,131억 원에 불과한 포항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강소 연구개발특구와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흥해 종합커뮤니티 건립과 창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지역 현안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이딴 산재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포스코는 이전에도 위원회를 열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고 산재 예방과 관련한 회의 안건을 일방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포항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직원이 숨진 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포스코는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위원장인 포항제철소장이 임시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근로자 측 위원들의 회의 개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이 보장한 위원들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크레인 사망 사고 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포스코는 지금까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임시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포스코 측은 취재 과정에서 분기별 정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4분기 정기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고 결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당시는 불과 2달여 사이 현장 작업자 3명이 잇따라 협착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위원회의 재발방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게 되면 근로자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몰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2분기 위원회에서는 회사 측이 산재 예방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일방적으로 누락하거나 부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근로자 측에서 올린 안건 14개 가운데 9건을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도 없이 제외시키는가 하면 상정된 주요 안건도 충분한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했다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컨트롤하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직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 그런 안건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장이 한 번에 그냥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바로 부결, 그래서 뭐 더 얘기도 못 하고요. 본회의의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고.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건 관련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돼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과태료는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의 잇따른 산재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전철 구간이었던 포항 동해 구간의 전철화 사업을 위해 내일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며 4,8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포항, 동해에서 강릉만 전철 운행이 가능해 운영 효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 구간에 전기철도 고속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상주에서 그제 규모 3.9 지진이 발생하자 더 큰 규모의 본진이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만 올해 9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시 외서면 관현리 일대에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것은 그저께 오전 11시 4분쯤입니다. 상주에서는 지난 20일에도 규모 2.0 지진이 났습니다. 소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본진이 아니라 전진이 되어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냐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진 진원은 땅속 14km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상주 일대 단층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남 지역에는 양산 단층 등 북동 방향을 향하고 있는 단층이 많이 있어 에너지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29차례 가운데 북한에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북은 9번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옥천대하고 영남 6개의 경계면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동서방향의 압축력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압축력 하에서 북동 또는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 영남 지방에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경주 지진 이후 활성 단층 지도를 만든다며
지표면에 드러난 단층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지하 단층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영덕군은 어제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와 7번 국도가 만나는 남산리에 복숭아 장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3,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복숭아 장터는 시골 풍경으로 단장돼 관광객들을 상대로 농민들이 생산한 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직접 판매합니다. 영덕군은 복숭아 본격 출하기인 다음 달 8일에는 정식 개장식을 갖고 복숭아 품평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옮기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2025년, 그러니까 6년 뒤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6년밖에 쓰지 않을 대구 공항이 포화 상태라며 수백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 공사를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연말까지 시설 개선에 80억 원을 들입니다. 지금 석대인 항공기 탑승교를 한 대 더 늘리고 항공기 주기장을 2곳 더 만드는 한편 대합실도 넓힙니다. 대구국제공항의 한 해 수용 능력은 375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보다 100만 명 많은 470에서 480만 명이 올해 이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설 부족 현상이 이제 심화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 공항공사에서는 공항 호텔 시설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 임대가 끝나는 호텔을 국내선 터미널로 단장하고 주차장 건물도 더 짓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데 무려 400억 원을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옮기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개항 예정은 2025년 말. 올 연말에 확충하는 시설은 6년, 2022년 공사가 끝나는 시설은 3년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국민 세금이 아닌 공항공사 자체 예산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공사의 자체 판단이라지만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구시도 시설 확충을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죠.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주차장도 좀 만들고 거기 작년 5월부터 12월간에 걸쳐가지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드린 거죠. 한국공항공사는 통합신공항 건립 추진 상황을 봐서 시설 투자 규모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는 화랑마을에 수련 활동과 시민들의 피서를 위한 체험형 수영장을 열었습니다. 체험형 수영장은 원형 풀과 미니워터 슬라이드 등이 갖춰졌고 2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1일까지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물놀이장 안전을 위해 수상안전 인명구조 요원과 간호사 등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최초의 개방형 면장인 안종천 신임 안개 면장이 어제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닌 새로운 면장에 기대감이 적지 않은데요. 성나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종천 면장은 취임식에서 안개면을 지방 소멸의 위험 지역에서 지방 성장의 대명사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면장은 취임식 후 곧바로 현장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주민들은 지역민이 뽑은 면장은 다른 행정을 할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그래도 안개 인구가 좀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러가 능력 있는 면장님이 들어오셔서 신임 면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근무하고 평가에 따라 최대 5년간 근무합니다. 이 기간 도와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주민 바람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 판로 개척 등 주민 체감형 민생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앵커 시설, 그것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농촌만이 가진 그런 앵커 시설들을 만들어서 외지인들한테
안개면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의성군도 첫 개방형 면장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웃 사촌 청년 시범 마을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안정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경북 최초로 개방형 면장을 도입한 의성군 안개면. 앞으로 추진될 각종 정책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신임 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항시는 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성이 있는 도심지 빈집을 철거해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자체 예산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8월 23일까지 동지역 폐가 보유자에게 정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시는 심한 폐가를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해 철거하고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돈사 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은 영주시장 처남과 돈을 준 돈사업체가 1심, 2심에서 차례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하지만 돈사 허가권자인 장욱현 영주시장은 수사 시작 1년이 지나도록 조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짙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 돈사를 둘러싸고 지난해 3월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2심까지 간 끝에 법원은 돈을 받은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권모 씨에게 제3자 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습니다. 돈을 준 돈사업자 이모 씨에게는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허가권이 있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뇌물을 주고받으면 성립되는데 업자 이 씨가 돈사 허가를 내주도록 영주시장에게 부탁하는 대가로 처남 권 씨에게 뇌물을 준 거라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자 이 씨가 사전 협의 없이 처남에게 돈을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영주시장의 지시로 처남에게 대신 돈을 줬다는 이 씨의 진술이 넉넉히 믿을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뇌물 수수의 이면에 영주시장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한 겁니다. 재판부는 영주시장과 처남이 시정 전반에 대해 한 달 평균 30차례 통화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문제의 돈사는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도 영주시가 부당하게 허가해준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당하게 돈사를 허가한 당사자인 장욱현 영주시장을 검찰은 1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영주시장의 범죄 혐의가 성립될 만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영주시장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돈사업자는 영주시장의 권유로 처남 권 씨를 만나 허가를 부탁했고 대가로 돈을 줬다고 줄곧 진술해왔습니다. 돈을 5천만 원을 내가 시는데 전해주자. 그 다음날 그 시장님이 단산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에 돈사 허가내줘도 별 문제 없지라고 전화가 왔을 거예요.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변호사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은 뇌물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고 더구나 공여자의 진술이 있고 관련자가 고위직 공무원인 만큼 공무원을 불러 수사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뇌물 사건은 검찰 수사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영주시장의 혐의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경북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KT와 호텔 파운티나는 음성과 손동작만으로 리조트 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기반 호텔을 건립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경북에도 내년 하반기에 5G 기반 최첨단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우리 지역으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3도를 넘어가면서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도 25도를 넘어가면서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불쾌감마저 무척 크겠습니다.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1도, 영덕과 경주가 34도, 포항이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은 가운데 무더운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